지루한 아침, 난 오늘도 일어난다. 목이 마르다. 물은 주방에 있다. 내 방? 여긴 아빠 방인데. 주방이 엄마 방. 게스트룸. 뭐가 있네?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행복은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사람들은 자기를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해.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조금 낫군. 내 이름은 최하은. 올해로 18살이고 학교는 안 다닌 지 오래되었다. 아버지는 얼마 전에 살했고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요즘 따라 재밌는 일이 없다. 무슨 소리지? 야외 수영장 쪽에서 나는 것 같다. 넌 쓰레기로 당해 모자라도 죽어버려. 머리가... 여기 어디야? 내 일하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은 처음 보네. 응? 내가 죽었나? 그럼 죽었지. 수영장 앞에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수영장에 빠져 익사로 죽었던데? 머리가 아프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런, 내 소개가 늦었군. 내 이름은 수호. 너 같은 망자들을 다시 환생시켜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지금부터 넌 너가 살면서 저지른 죄에 대한 7가지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기는 어디지? 앞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안녕, 놀랐지? 쌀쌀 맞구만. 어쨌든 여긴 처음이니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줄게. 여기는 망자들이 첫 번째로 오는 장소인 펠린의 신전이야. 이곳에서 너가 첫 번째로 심판받을 장소인 탐욕의 섬으로 갈 거야. 탐욕의 섬에서는 무엇을 심판받죠? 탐욕의 섬에서는 남의 걸 절도를 한다던가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것과 같이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심판하는 곳이야. 자, 슬슬 가볼까? 앞으로 가면 될 것 같다. 이건가? 탐욕의 섬 첫 번째 재판. 여기서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정령님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혹시 생에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니? 아니요.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슬슬 가보자. 지금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 세벨스 검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심판 시작. 악이 없는 절도. 망자 최하은 양은 어린 나이에 절도를 범한 전적이 있습니다. 최하은 양은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 몰래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절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지난 거지? 배고파. 어떻게든 돈을 찾아서 빵이라도 먹고 싶어. 아마 지갑이 여기 있겠지. 이상입니다. 지갑 채로 훔쳤다면 상당히 거액의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예상대로십니다. 그렇군. 거액의 돈과 확실한 절도. 판결이 내려진 것 같군. 잠깐, 세블스 검사, 제 주장을 듣고서 그러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지? 정령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이걸 봐주십시오. 하은양의 기억 중 일부입니다. 하여간 저 애 때문에 골칫덩이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씨. 또 밖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신다. 며칠째 굶었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지금 신경 쓰이는 건 허기밖에 없다. 배고프다. 미치도록. 어서 여기를 벗어나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모녀 관계는 어떠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어떤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학대를 한 거군. 그렇습니다. 하은양은 밥도 못 먹은 채 며칠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랑 상관없이 지갑을 훔쳐가 허기를 어찌저찌 극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사 너는 무엇을 주장할 셈이지? 차사 측에선 주장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려는 욕망으로 절도를 범한 게 아닌 살기 위한 욕망으로 절도를 어쩔 수 없이 범한 겁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왕자는 현생을 살며 절도를 범한 기록이 있지만 차사 측의 말대로 그것은 살기 위한 욕망이었다. 탐욕의 섬에서는 살기 위한 욕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왕자 최하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제 가도 좋다. 여기 있다. 첫 번째 재판이 잘 끝나서 다행이구만. 네. 다음 재판 받을 곳은 교활의 섬이야. 그것은 뭐 하는 곳이죠? 이제 이 통로만 지나면 교활의 섬이야. 교활의 섬, 두 번째 재판. 우리 두 번째 재판도 잘해보자. 저자가 왕자 최하은 양 맞나? 네, 글이 써져 있군요. 그럼 심판을 시작해볼까? 심판 시작. 엇갈린 거짓. 하하, 그럼 이야기가 궁금하니 상황 설명을 해주게. 왕자 최하은 양은 아시다시피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고 나서 가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너무 딱해. 하지만 얼마 지난 후에 돈이 부족한 나머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한 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할머니를 상대로 돈을 지불하는 값을 속이고 나왔습니다. 가격을 말해줄 수 있나? 정확히 3,000원을 가지고 15,000원이라 거짓을 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슬슬 결제하고 나가자. 결제 좀 해주세요. 어디 보자. 15,000원이네. 어쩌지? 언제 돈을 다 쓴 거지? 여기요. 어디 보자. 한 장, 두 장, 세 장. 15,000원 맞구만. 다음에 또 와라. 그럼 차사 변론하게. 알겠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대로 하은 양은 가격을 할머니께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긴 합니다만 맨 검사 어머니 측에서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얘기는 빼먹으셨습니다만 뭐야? 돈은 남은 건 현금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잠깐! 난 어느 섬의 무능한 검사하고는 다르지. 수호차사, 언제까지 생존 본능을 기반으로 변호할 것이지? 배가 고파 식당에 들어갔으나 돈이 없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거짓보단 낫지 않은가? 자, 정령님, 그만 이 심판에 막을 내려주시지요. 하하하, 노인분의 신체적 문제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 이거 판결이 나온 것 같구만. 그럼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지. 어떡하지? 제발 머리를 굴려. 왕자 최하원은 제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노인분에게 사기까지 쳤으므로 왕자 최하원에게 집침신경 17년을 선고.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요? 누가 말한 거지? 왕자여, 지금 뭐라 했나? 만약 알고 있었다면 사기를 당한 게 아닌 도와주신 거 아닐까요? 알고 있었다고?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네? 어디 가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난 괜찮단다.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와라. 할머니께서는 멍투성이와 만신창이 된 한 소녀를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냥 보내주려 할 때 하은 양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게 정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즉, 할머니는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닌 따뜻한 도움을 주신 할머니이신 거죠. 어차피 상관없어. 너도 다 알게 될 거니까. 하하하, 내가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눈물이 콸콸 쏟을 뻔한 건 처음이군. 이런 가엾은 아이에게 전신을 실로 먹고 내 맘대로 조종시킬 수는 없겠지, 검사? 그렇죠. 그럼 뭐 할머니를 사기친 행위는 하은 양 입장에선 맞지만 타인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인지한 게 아닌 저 왕자를 도와주려 한 행위로 왕자 최하은 양에게 무죄를 선고. 축하한다. 이제 다음 섬으로 가자. 포탈은 뒤쪽에 있어.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이네. 그러게요. 이번에 갈 섬은 세교계 섬이야. 성적인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는 곳이지. 이 열기구를 타고 가면 되는 건가요? 정답! 얼른 타기나 하셔. 다음 정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음 정령은 뭐랄까 좀 이상해. 그러니 주의해. 네. 저기 조금 뜬금없긴 한데 넌 생전에 어떻게 살았어? 알고 계시다시피 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미안, 괜히 말한 것 같네.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기억?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 이상하게 다른 망자를 변호할 땐 안 그랬는데 너를 재판할 땐 검사들이 힘을 별로 못 쓰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좀 그런 것 같아서. 정말로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순조로웠던 건가? 뭐 어쨌든 다음 재판이나 신경 쓰자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슬슬 내릴 준비나 해보실까? 도착했다. 여기만 들어가면 세교계 섬이야. 슬슬 가요. 세교계 섬.
세 번째 재판. 여기가 아니네? 여긴 조금 그렇네요. 역겨워도 조금만 참아. 가엾어라. 먹임직스러운 어린 양이 죽어서 이곳에서 심판받다니. 귀여워. 꼭 이번엔 지옥으로. 심판 시작. 진정한 사랑. 귀여운 검사? 어린 양의 화끈하고 끈적한 얘기를 들어볼까나? 네. 김하연 양은 고3 여름방학에 자신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다 휴게소에 들렸는데 어떤 모르는 남성을 보고서는 그대로 아니, 잠시만요. 한참 재밌을 것 같았는데. 뭔데? 이 망자 이름은 하윤이 아니라 하은인데요. 김하윤 아니었나? 제 이름은 하은인데요. 그럼 통과 아닌가요? 정령님. 로스 검사. 네? 또 실수를 범했군? 죄송합니다. 요새 너무 바빠서. 난 용서하지만 저 아래에 있는 생식기관을 뜯었다 회복시키는 걸 반복하는 촉수들이 용서할지 모르겠네. 살려주세요. 제발. 갔다. 홀리 몰리. 저 망할 검사. 오늘은 어린 년이야. 기대했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성으로 가게 해주지. 그럼 저 검사는? 뭐 괜찮아. 다른 검사 그러면 되니까. 이제 재미없으니 당장 나가줄래? 네.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그러게 말이야. 하은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곧 있으면 공허의 섬인데 여기서는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나를 심판하는 곳이야. 고독해도 괜찮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고독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즉, 여기는 넘어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런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공화의 섬, 네 번째 재판. 슬슬 가보자. 심판을 시작하지. 심판 시작. 무너지는 마음. 검사 상황을 설명해라. 명자 최하은 양은 11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자해한 것도 모자라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모두 나 때문이야. 더는 못하겠어. 자사 변론하기. 하은 양이 수차례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벨 검사가 말한 대로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씻길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수호차사,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하은양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방 안에서만 대부분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눈에 신뢰할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최하은양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 얘들아, 우리 피구하러 가자. 피구만 지금 세 번째야. 상관없어.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아이들이 반에서 나가고 잠시 후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온다. 하은아, 점심은 안 먹었니? 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무슨 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도 돼. 말하기 싫은 거구나. 선생님도 사실 남한테 말하기 싫은 고민이 있어. 그치만 선생님은 그 고민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친한 친구한테 말하거든. 쉽게 말하면 그 고민을 너 마음속에만 가둬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말하기 싫은 거면 선생님은 이만 가볼게. 나중에 말할 용기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찾아와.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그럼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지. 먼저 최하원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나 잠깐! 하은양이 저때 기회를 저버린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은양은 몇 주 후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께 말하려 했으나 선생님은 며칠 전 전출을 가셨고 상담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요청했으나 상담쌤은 일이 바쁘다고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저기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 뭐야 불쾌하게. 야, 저 딴에 신경 쓰지 말고 축구나 하러 가자. 이번엔 야구나 하자.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로 전출 가셨어. 그래? 하은아, 혹시 선생님께 물어볼 게 있었다면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응, 고마워. 에이, 뭘. 형, 화장실 청소해봐야 하니까 먼저 가볼게. 알았어, 잘 가. 상담실로 가보자. 저기 선생님, 지금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미안한데 선생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니? 다른 선생님한테는 가. 그 후로 하은양은 다른 선생님에게 가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혼자 공허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양은 저 소녀랑 친한 것 같은데 어째서 하은양은 저 소녀한텐 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걸까요?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친하다고 무거운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럼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지. 먼저 최하원이 수차례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건 사실이냐?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거절한 건 썩어 빠진 학교이기에 먼저 최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령님, 그녀는... 닥쳐라 검사.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이제 가고 와도 좋다. 많이 힘들었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약속 하나 할까?
내건을 환생시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볼게. 대신에 넌 다음 생을 행복하게 살아줘. 고마워요. 아무튼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번 섬은 우정의 섬이야. 친구와의 싸움, 배신 등으로 우정이 파괴된 사람들을 심판하는 곳이야. 이 섬에서는 회상 말고도 증인을 불러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전 차사님이 있으니까. 우정의 섬 5번째 재판. 슬슬 가요. 그러자. 왜요? 그쪽 섬에서 한바탕 한 게 여기까지 들렸어. 난 시끄러운 게 제일 싫거든. 수호차사, 오늘이 네 제삿날이 될 거다. 난 갑자기 왜? 시끄럽고 심판이나 시작하지. 심판 시작. 깨져버린 신뢰. 사건은 하은 양이 다닌 중학교 안에서. 야야 잠만, 내가 하라만 해야지. 알겠습니다. 해봐. 중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은 양은 암울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단짝 친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그 친구가 최하은 양에 의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모자라 크나큰 상처를 받고 결국 말다툼을 하다 연을 끊었습니다. 아이 근데 아무리 안 좋아져도 5번째에 배치될 만큼 심한 일이냐? 어이가 없어서. 친구는 망자를 도와주며 친해진 구헌자라고 말해도 빈말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순간에 그 친구가 타인을 폭력한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어째서 그런 거야? 미안, 그치만 난 아무것도. 시덥잖은 변명하지 마. 그냥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쓰레기야. 제게 처음부터 카드를 꺼내다니.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망자 최하은, 넌 널 도와준 친구의 부모님을 한순간 무릎 꿇게 하고 자존심을 잃게 했다. 처음으로 그 친구는 배신이라는 느낌을 받고 막심한 상처를 입었단 말이다. 잠깐만, 칼검사! 차사 측에선 피해자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증인을 부르자고? 귀찮게 시리. 보호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구의 증언을 보호하겠다는 마인드인가? 아니면 자폭하겠다는 마인드인가? 차사 덕에 웃음을 보는구나. 그럼 하은아, 예? 그 친구의 이름이 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린 기억만 보니 타인의 이름 같은 건 보지 않아서 너가 말해줘야 해. 어떡하지? 그 애 이름이 뭐였지? 야 망자, 그 친구 이름이 뭐냐? 설아? 설아라고 합니다. 그럼 어서 불러주시죠. 잠깐, 정말 피해자를 기억하는 건가? 그럼 어서 이승에선 편히 잠재우고 잠시 정신과 영혼만 차성으로 불러.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까? 처음 해봤냐? 어서 부르기나 해. 어디 있니? 아까까지 공부하다가 깜빡 졸아서 설마 여긴 꿈? 미안하지만 여긴 저승이다. 네? 공부하다 죽은 거예요? 안 돼.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차사, 굳이 이런 애를 증인으로? 뭐 중요한 게 있나 보지. 야, 수차사, 잘 들어. 저 증인에서 하나라도 얻지 못하면
바로 망자도 유죄고 모두 끝장이야. 알았냐? 네, 정령님. 증인, 넌 중학교 때 하은이라는 친구를 지니고 살았다. 기억하나? 예? 하은이요? 기억이 나나 보군. 겁먹지 말고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만 행해주면 된다. 알겠습니다. 반응이 바뀌었어. 그럼 힘드시겠지만 하은 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호, 지금부터 죽어가는 거군. 전 더는 기억하기 싫습니다. 하은이는 저희 부모님께 절 가해자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저는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추억을 쌓아온 건 거짓말이었다는 것. 나의 추리와 일치하지 않나. 저건 자살의 잡.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칼검사. 설아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죠? 혹시 하은이가 전화를 건 겁니까? 아니요, 하은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럼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혹시 그날의 전화 내용을 아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은이가 하은이 엄마에게 자신의 멍자고 그것 때문에 하은이 아빠가 화가 나셔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은이 아버지께서 당신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어머니께 학대를 당하던 하은이는 학교 생활을 어머니께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차사, 넌 하은이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설아 양의 증언. 어떻게 부모님은 설아를 알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설아 양이 부모님 연락처를 알았는가? 확실히 불쌍하네. 이들의 우정 사이에 제3자들이 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수호차사,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보지. 너가 말하는 제3자는 누구지? 보시다시피 아시겠죠? 연락처를 아는 자와 찾아가게 한 자.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인 것이죠. 뭐? 그럼 하은이 얘 몸 왜 이래? 몰라, 친구랑 싸웠나 보지. 하은아, 너 때린 놈 누구니? 따라와라. 니네 선생님 좀 만나봐야겠어. 잘 갔다 와. 선생님, 지금 제 딸이 이렇게나 맞았는데 범인을 몰라요? 좀 진정하시고요. 하은이는 소심해서 친구도 별로 못 사귀었는데 싸울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님. 그나마 있던 친구가 설아인데. 그럼 걔네 부모 연락처라도 주시죠. 하은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오해하며 뭣도 모르고 난 그것도 모르고 증오했는데. 설아씨,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은이는 죽어서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하은아, 정말 미안해. 뭔가 씁쓸하다. 살면서 이렇게 격렬한 슬픔은 처음이야. 최종 판결 하겠다. 먼저 최하은 양은 친구를 배신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더러운 움직임으로 시작된 오해극인 걸로 입증되었다. 용서까지 피해자에게 받았기에 먼저 최하은 양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제 가봐.
정령님들은 성격이 각양각색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다음 정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음은 무서우신 분이야. 맞아, 설명을 안 했네. 다음 섬은 전가의 섬이야.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게 죄와 벌 같은 걸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심판하는 곳이야.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볼까나? 전가의 섬 6번째 재판. 맛있는 죄인들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누구냐? 아름다우신 정령님, 망자의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하하, 빨리 시작하지. 배고프거든. 심판 시작. 전달된 절망. 망자 최하은 양은 어떠한 사건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배고파라. 학대, 아니, 하은 양의 어머니는 하은 양이 귀찮아 정신병원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진행을 위해 회상을 보시죠. 귀찮아 죽겠네. 저걸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정신병원이죠? 제 딸이 요새 죽은 것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네. 내일 오전 중이요. 네, 그럼 그때로 하죠. 이제 마음 먹고 식었네. 그 다음날 오전 중 하은 양에게 의해 범죄가 일어나는 동시에 의사가 지급을 방문한 채 체포를 당하였죠. 하은 양이 증언대에 올라서게 되었고 결국 의사는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쓰레기군. 정령님, 변론해도 됩니까? 이걸 변호한다라. 같이 보내줄까? 만약 변호를 실패한다면 저도 처벌받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봐. 일단 차사 측에선 입증 대신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만 무슨 궁금증이지? 일단 그 범죄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거라면 이미 조사를 해놨다. 역시 레인 검사 일하는 능력이 빠르군. 그 범죄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령님? 무슨 일이지? 이 범죄는 다음 섬에서 심판을 봐야 하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야? 그 아사 정령인가 걔? 재수 없는 년 같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럼 검사님,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대신 정말 남에게 떠넘겼는지 회상을 요구합니다. 좋다, 보여주마. 저기 하은양댁 맞으신지요? 뭐야? 문이 열려있잖아? 누구? 어머니, 어디 계십니? 무슨 일이지? 모른다. 왜 이리 늦습니까? 지금 예약을... 이게 무슨... 아니야, 내가 아니... 오지 마요, 이 범죄자. 더러워. 이거 완전 정령의 가호 같은 상황이네. 이게 전가의 원천입니까? 한영이 직접적으로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냔 말입니다. 의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전과가 남고 인생이 망가졌다. 그럼 차사, 이 의사의 인생이 망쳐진 건 의사 탓이라는 건가? 아니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 안 좋았던 것 뿐입니다. 듣고 보니 차사 쪽이 더 공감이 가는군. 남 인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망친 게 아닌 갑작스레 찾아온 상황. 자, 이제 판결을. 차사 혹시 증인이라는 뜻을 아나? 당연하죠. 목격한 걸 진술하는 사람 아닙니까? 더욱 유식하게 말하자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지. 하은 양은 그 일이 터지고 바로 다음날 의사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나왔다. 뭐라고? 증인은 그날 현장에서 살았던 최하은 양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은씨, 무고한 의사를 구하시려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날 증인은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해보세요. 역시 저 증인은 보지는 못했나 보군. 이제 이 긴 재판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다. 재판장. 그럼 판결을. 재판장님, 심리학적으로 따르면 정신적 충격. 그럼 범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저 증인이 기억을 잃어야 한다. 이런 책임. 피고인을 징역 8년형에 처합니다. 그럼 패정. 이제 어떤가? 하은 양은 모르겠다라고 마무리하고는 의사는 자기 손을 직접 보내버렸다. 배가 고파진 것 같군. 철창이 내려온다. 저 판결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몸부림치지 마렴. 머리가 정말 난 충격 때문에 기억을. 이거 아까 회상에서. 잠시만요. 무슨 일이냐? 너도 갉아먹힐 준비가 다 된 것이냐? 메인 검사,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언인가? 좋다. 기억을 잃는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 그건 하나의 충격이지. 충격이요? 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즉 하은 양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기억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잠깐, 무슨 말이냐 차사. 조합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일단 큰 범죄를 저지른 하은 양은 화장실로 가 기억이 자신도 모르게 정리됩니다. 충격으로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완전히 정신적 충격으로 잃은 기억으로 증언대에 서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확실치 않은 기억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이 더 거짓으로 얼벼무려진 전가 아닙니까? 닥쳐라 차사. 어쨌든 범죄에 따라 하은 양은 유죄다. 아까 본인 입으로 그러셨습니다만 그 범죄는 다음 섬에서 판결한다. 배고팠는데 아쉽군. 안돼. 꼭 내 손으로 유죄를. 내 무패 경력을 저 차사가. 걱정 말거라 검사. 다음 상에서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먼저 최하은 양은 범죄를 가한 날 그 죄책감과 충격으로 일부의 기억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접적, 간접적도 아닌 상황적으로 전가를 자신도 모르게 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범죄는 다음 성에서 판결하길 명하고 먼저 최하은 양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럼 다음 섬으로 가봐. 생명의
세상에선 최후의 재판. 아직 난 널 믿어. 우리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네. 자, 가보자. 심판 시작. 환멸. 자, 그럼 상황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왕자 최하은 양은 14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걸 방관했답니다. 문틈 사이를 봤다. 이 쓰레기 같은 년. 모두 너가 그랬지. 여보, 난 그냥 하은이가 놀아달래서 그랬어. 하지마. 내가 네 년을 믿고 회사 일 빠듯이 하면서 먹여 살렸는데 고작 하는 짓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학대? 하, 어이가 없어서. 그럼 뭐 당신은 잘한 거 있어? 저 귀찮은 년 상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지금 당장 짐 빼고 내 집에서 나가. 이 년이... 싫어. 말 많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한번 다시 해봐. 이건 전부 너 탓이야. 너만 없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 왜 태어났어?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 넌 아무것도... 이 기집애가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오늘 본 거 어디 가서 말하면 그땐 너도 죽일 거야. 알았어? 끝인가요? 아, 맞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 읽었네요. 왕자 최하은은 17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네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럼요. 저거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와. 싫어. 이 10년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아휴, 컸다고 낳았네. 아휴. 그냥 지혜비랑 똑같아요. 똑같아. 살인 충동이 된다. 그냥 조용히 나가서 살지 그래? 나도 너 데리고 살기 귀찮거든. 시칼은 주방에 있다. 이 10년이 이게 무슨...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판결을 내려볼까요? 잠시만요. 저에게 변론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럼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죠. 하은 양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학대와 주변 시선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학교인 친구도 별로 없고 유일하게 있었던 친구마저 어머니에 의해 잃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기에 아버지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당히 필사적이군요. 그런데 그게 과연 생명을 해칠 만한 이유가 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은 양이 어째서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화가 나서 아닐까요? 하은 양은 어머니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합당할까요? 그게 합당하다면 하은 양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도 않을 텐데요. 이런 젠장,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하은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정령님. 하은이 어머니는 지금 교활의섬에서 형을 치르고 있다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샤가 피어스에게 통신을 걸었다. 아하하, 웬일로 너가 연락을 나오는군? 혹시 하은이 어머니를 잠깐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상관없어. 데리고 논다 나한테 다시 갖다 줘. 아직 못 갖고 논 게 많거든. 여긴... 당신은 증인으로 온 것이니 필요한 말에 사실로만 답해주세요. 증인께서는 교활의섬 침식형 2년을 선고받고 내일 중으로 풀려나신다 들었습니다만 네, 너무 지옥 같았어요. 증인, 지금까지 심판으로 증인께서는 하은이를 어릴 적부터 학대와 감금을 일삼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엄마, 역경건 여전하네. 무슨 말이니 하나? 근데 어떻게? 내가 좀 심했어도 차사씨? 살인마와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린 것 같네요. 샤인, 검사 아직 증언을 못 들었습니다만 피해자의 호소도 듣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무엇을 증언시키지? 어머님,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남편이 방으로 끌고 가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저항하다 그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후 정신이 혼미해진 저는 제 사랑하는 딸을 보고도 저도 모르게 막말을 해버려서 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건지 방으로 뛰쳐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하은이의 기억을 통해 진실을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랄하지 말아주시고요. 진실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죠. 어머님의 증언을 통해 본인이 딸에게 막말을 한 것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어찌 제가 제 고운 딸에게 험한 말을 하겠어요. 정답 밝혀주시죠, 이 쓸모없는 증인님. 몇 분간 정적이 흘렀다. 정령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 쓸모없는 증인은 얼른 치워버리죠. 정령님, 하은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제 아시겠나요? 하은이는 저 쓰레기한테 모든 걸 빼앗겼단 말입니다. 잠시만요. 차사, 그 말은 설마... 그렇습니다. 그치만 저 망자는 저희 섬의 율법을 어겼는걸요.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건 그만하시죠. 그게 무슨 소리죠? 그렇다면 당신은 확실히 생각해놓은 게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령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은이는 저 쓰레기한테 학대를 당해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저 쓰레기는 그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은이의 삶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하은이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동시에 폭언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 감정을 버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방관이라면 전쟁터에서 가족을 안타깝게 잃으신 분들도 방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저는 저 애 살해당했다고요. 조용히 하시죠. 전 판결이 났으니까. 망자 최하은 양이 방관을 한 건 맞으나 그건 쓰레기에 의해 방관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생명에게 해를 끼친 건 사실이므로. 그래, 이것까진 피할 수 없었겠지. 영절형 7년을 선고한다. 잠깐! 그 벌 제가 받겠습니다. 응? 아니에요. 전 엄마를 살해했어요.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저예요. 우리 약속했었잖아. 최선을 다해서 널 환생시키겠다고. 그치만 내 걱정을 하지 마. 어차피 시간은 금방 가니까. 다음 생은 널 위해 살아줘. 결정된 건가요? 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포탈로 가보셔도 됩니다. 제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즐거웠어. 수호가 이마에 키스를 했다. 고마웠고 정말 미안해요. 행복해야 해, 하은아. 난 그렇게 다시 태어났고 전과는 다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보냈다.